예,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이 가까워지면서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언제 어떤 규모로 열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번 미국 펜스 부통령 방한 기간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회담이 추진됐지만 북측이 회담 직전 취소에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올림픽과 한반도 정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단일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까지 모두 마쳤는데 아쉽게도 모든 정경기에서 졌어요. 국민들 열심히 응원했는데 조금 경기 성적은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 단일팀 구성 자체로 보여주는 어떤 그 존재가 승리 이상의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도 많은 조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머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북한 측 감독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했던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 또 장웅 IOC 위원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까지는 또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 성숙이 되면 그게 아니고.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임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도 동시 뭐 단일팀을 만들든지 어떤 공동 개최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남북 관계가 개선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그것만이 안 되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이제 또 쾌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모두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고 또 북한과 남한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 되면 그것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굉장히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폐막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옵니다. 23일부터 3박 4일간 방문을 할 예정인데 백악관 선임 고문입니다. 특사단의 특사 단장 자격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과연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갈 것이며 또 그 한반도에 던지는 대북 메시지까지 나올 건가? 일각에서는 글쎄요 그 수준까지는 아닐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홍현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방카가 뭐 대북 전문가도 아니고 뭐 취업 문제나 여성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자기 꿈은 또 언젠가 자기 미국 대통령도 꿈이라고 하니까 아마 자기도 폭넓은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과시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일본에 가서도 아베 총리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자선 모금하는 데 가서 저 정부 돈으로 저 기금까지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카의 방문은 김여정 방문하고 이제 비견될 텐데 김여정은 미지의 신비의 나라에서 신비라기보다 뭐 감춰진 정권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동이 다 관찰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방카는 굉장히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방카가 안 오나 뭐 저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방카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1905년에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딸이 있는데요. 서울에도 한양에도 왔죠. 당시 한양에도 와서 우리 고종 황제께서 그 운반 이송 수단도 제공, 마차 이런 것도 제공하고 다 그랬는데 굉장히 친일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데오도르 루즈벨트의 딸이 그 당시에 그 을사늑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때 그 딸이 그건 뭐 아주 잘된 거다. 조선은 뭐 이건 보잘것없는 나라고 일본이야말로 정말 신사의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다. 그래서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친일 행보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요번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 때 작년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귀에다 대고 사실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도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내전이 있어가지고 정부군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공격을 할까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미국 군부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뭐 공격까지 할 거 뭐 있냐 이랬는데 이방카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그 화생방 공격으로 인해서 이 어린 아이가 화생방으로 사망한 그 기사다.
아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공격하라고 그랬대요. 이거 우리한테 함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도 때도 없이 선제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트럼프의 최고 조언자.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예. 이방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거 그러면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상 할 수도 있어요. 있다.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가 아주 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독도 문제나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이런 게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카가 트럼프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사실 그 평소에 미국 많이 비판도 하는데 이방카 이번에 올 때만큼은 김여정보다 훨씬 더 환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입이 그냥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방카가 단순히 온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한 거죠. 한미 동맹이 뭐 공고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가족을 보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폐회식에 가족을 보내는 건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와서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뭐 미국 대표팀 응원이나 하고 그냥 입에 발린 말만 하고 갈 것인가? 그게 관점이 이제 관심이잖아요. 근데 역시 지금 이상하죠. 탈북자를 만난다고 하는 보도가 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펜스도 그렇고 그 탈북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이산가족 탈북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약 이방카가 그 탈북자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역시 대북 압박을 자기들은 강하게 할 테니까 한국도 예. 따라와라 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조율을 잘 해야 되겠다. 예. 여기 와서 하는 모든 행보, 말,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이런 예. 것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쌓았던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쌓았던 남북 관계, 평화 분위기 이게 또 깨지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방카가 지나치게 정치, 군사, 뭐 통상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카가 그 문제에 대해 일일이 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안보 문제하고 별개의 것인가? 미국이 그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통상 압박을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통상과 안보가 별개라고 하지만은 이런 우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이방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신저로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방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방카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전달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통상과 안보 이 문제는 사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뭐 경제 위기가 있어도 자유 세계의 첨단 자유 수호의 전사였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많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냉전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IMF 사태 갈 때 안 도와주고 그냥 거의 벌거벗기듯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화 다 보고 있잖아요. 론스탄이 뭐니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본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먹튀 뭐 논란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전 이후에는 동맹은 안보 부분만 있는 거지 사실 경제 부분은 정말 자유 경쟁 체제로 바뀐 겁니다. 이미 1990년대 트럼프 때가 아니라 이미 바뀌었는데 트럼프는 거기다가 아예 자기 정책의 그 모토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딱 하고 작년의 행보를 보더라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좀 유감스러운 거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선제 공격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가슴을 졸이게 해놓고 정작 정상회담으로 와가지고는 무기 팔았다. 한미 FTA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수백조 원어치 물품 팔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특히 올해 중간 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자기가 경제를 살렸다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행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안보 부분에서 이 북핵 문제를 활용해서 오히려 경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그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하든지
한미 FTA 검토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따져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 통상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했다고 해서 안보 부분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거꾸로 지금 경제 통상 문제에서는 그 법대로 해가지고서는 명확하게 따지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친밀하게 이렇게 공조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거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 또다시 위기 쪽으로 가다가 그걸 활용해서 다시 경제적 이득을 취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거꾸로.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예. 뭐 저도 걱정이죠. 걱정은 걱정인데 역시 트럼프의 노림수는 경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는 문제라든가 또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적자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뻔한 거죠. 돈 문제고 앞으로 이제 한미 협동 이제 뭐 군사훈련 재개 문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담금을 최대한 높이 부과시키고 또 미국의 그 무기들을 최대한 많이 팔려는 그러한 이제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보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남북 대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어느 정도 통상 부분에서의 양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미 대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펜스 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과 그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들이 왔을 때 펜스 부통령이 과연 만나나 저우 이야기를 계속 저희들이 가능성을 점쳐왔는데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접촉 시도가 비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 2시간 전에 회담을 전격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홍 의원님, 자 이런 접촉이 있었다는 것도 자체가 이제 뭐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미 부통령실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왜 북한이 갑자기 취소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특사로 펜스 부통령이 오는데 너무나 대북 강경 행보를 해서 남북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의도를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할까봐 이걸 견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북한이 미국하고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주선을 해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응하고도 그 행보를 하니까 만나봐야 오히려 충고만 듣고 야단만 맞을 것 같다. 그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배짱을 부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틀 속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하고 만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틀 속에서 협상력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펜스 부통령은 마치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렇게 크게 선전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강성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이용당할까 봐 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나이브하다 그러잖아요. 순진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지도부가 대북 강경 기조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대화는 하려고는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 그래도 겁먹을 필요 없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은 해야 된다. 이번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니까 다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되 비핵화가 설사 진전이 안 되더라도 남북 관계는 이런 우호 분위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소식 보면 이방카가 23일 또는 24일 날 청와대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홍 의원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폐막식 당일날 이방카도 이제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폐막식 이전에 혹시 북한에서 혹시 고위급 누가 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 만약에 온다면 이방카가 만날까?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앞서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커 보이지 않고요. 워낙 그 개막식 때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자칫해서 이번에 실패하면은 그게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김정은이 자기 숨겨진 형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최룡해를 보내봐야 최룡해를 과연 이방카가 만날까요? 저는 이게 짝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안 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깜짝 쇼로 또 누군가 기상천외의 사람을 발굴해 보낼 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